네, 안녕하세요. 차타 선생입니다. 자, 지금 시간은 오후 2시 43분입니다. 토요일이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우리가 HLB 우리가 이제 과거부터 조금 이제 체크를 해볼 겁니다. 도대체 뭘 체크해 볼 거냐? HLB 여태까지 어떤 흐름으로 주가를 올렸고, 앞으로 어떻게 좀 주가를 어디까지 또 다시 올릴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깜짝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과거에 이쪽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HLB가 참 주가가 4,000원부터 어디까지 올랐었어요? 여기서부터 보면은 과거에 보면 4,000원부터 거의 한 6만원까지 12배의 주가가 올랐었습니다. 2018년도네요. 17, 18년도.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죠. 이때는 어떤 이슈 때문에 올라갔어요? 위암 관련돼서 여기서 이제 HLB가 하한가 갔던 이유가 위암 관련돼서 뭐 실패 이런 이슈로 좀 갔다. 근데 이 당시 이제 진양군 회장이 나와서 우리는 실패가 아니다. 우리는 실패가 아니고 데이터 수출 너무 높게 잡아놨다. 그러니까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실패가 맞죠. 지금 보면. 근데 이 당시에 이제 2019년도에 진영훈 회장이 나와서 한 말이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 애초에 이 성공에 대한 데이터를 너무 높게 잡아놨다. 그러니까 위암에 대해서 데이터가 이 정도 나올 거다라고 데이터를 잡아놨기 때문에 요거보다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이 나왔는데 요건 사실 실패가 아니라 뭐한다? 다시 추가적인 데이터가 그러니까 조금 더 생존 OS나 이런 게 나오면 중간값이 나오면 이거는 승인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는 이제 날짜를 보면요. 9월 30일이죠. 자, 에스모 관련돼서 여기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게 참 HLB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게 정말 대단한 게 이 실패라고 떴거든요. FDA 쪽에 실패다 했는데 이거를 진영훈 회장이 실패 아니다라고 하면서 주가를 잡아놓고 다시 한번 주주가를 기대감으로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과거에 FDA 쪽에서 실패라고 나왔던 얘기도 어떻게 개인들의 심리를 잡아내고 개인들의 심리를 지켜내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더 끌어올렸다는 거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이 하락에서 이렇게 올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하락이 나와도 이미 안 좋은 이슈로 주가가 내려가도 올라갈 플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좋은 이슈가 나왔으면 그대로 당연히 날라갔을 거고 안 좋은 이슈가 나와도 어떻게 이걸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플랜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게 HLB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클래스 1, 클래스 2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클래스 1이 뜨면 1에 맞게 올렸을 거고 클래스 2가 떴어도 뭐요?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올릴 거다. 이게 핵심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CMC 여러분 걱정되시죠? CMC. CMC 일정 안 나오니까 걱정되고 죽겠잖아. 마찬가지 CMC 일정 관련돼서 CMC가 잘 나오면은 공개하겠죠. 잘 나왔다고 비모처럼. CMC가 잘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요거 공개 안 할 수가 있어요. 공개 안 하면 어떡하냐? 주가 어떻게 공개 안 하고 주가를 어떻게 올리냐? 어떻게 올리겠어요, 여러분들? 사홍골파, 릴레이 테라피틱스 NDA로 올리겠죠. 음? 이걸로 올리겠지. 자, 이런 일정이 저는 왜 얘네들이 항상 이렇게 일정들을 준비해 놓고 이런 일정들의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HLB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900억에 시비를 발행했죠.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HLB가 900억을 돈으로 갚겠습니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HLB가 900억을 돈으로 갚아 현금으로 갚을까요? 현금으로? 아니에요. 뭐로 갚을까요? 주식으로 갚을 거란 말이야. 주식으로 갚겠죠. 그쵸? 근데 주가가 얼마예요? 얘네들이 발행했던 가격이. 항상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개인들의 시선으로 보면 안 돼요. 이 돈을 많이 빌려준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를 좀 봐야 된다는 거야. 일단 전환가액 조정이 되었죠. 얼마? 현재 72,000원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최저 조정가액이 얼마예요? 쭉 내려보면 최저 조정가액이 6만 얼마대로 알고 있는데 최저 조정가 55,000원 그죠? 최저 조정가 55,000원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얘네가 주식으로 먹어 나가려고 하면은 이건 최소한 무조건적으로 55,000원은 일단 무조건 지켜주겠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이 사람들이 600억을 빌려주는 데 있어서 그죠? 1년이라는 시간 이거 은행 이자만 해도 얼마야? 600억이면 제가 봤을 때는 우대금리 5% 이상 무조건 주거든요. 아니 이거 7%까지도 줄 것 같은데 6, 7%까지도 그러면은 거의 얼마? 6,
636억. 그죠? 아니 그냥 너프하게 10% 잡자. 그럼 얼마? 660억이요. 그럼 전환가액 따졌을 때 최소 얼마? 6만 1,000원 이상은 일단 이 위에서는 뭐 해야 된다? 무조건 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위쪽으로는 주가를 무조건 어떻게 한다? 올려서 팔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600어치가 5만 5천 원짜리가 나오는 이게 최저 조정가의 기준으로 말씀해요. 최저 조정가 기준으로. 최저 조정가의 기준으로 5만 5천 원이기 때문에 10%하면 6만 1천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6만 1천 원에 팔 수가 있어? 안 되지. 거래량을 터트려야지. 거래량 터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6만 1천 원에 터트려? 아니요. 올리면서 거래량 터트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상승 계획을 짜고 자금 조달했고 돈을 빌려준 애들도 이러한 H1B 플랜에 대해서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흐름만 보더라도 뭐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노코박스 때 봐봐. 이때 나노코박스 때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때 핵심적인 부분이 또 뭔지 알아요? 이때도 옵티머스 사건으로 뺐다가 무상증자로 올라갔다가 공매도 싸우자 이기자 해서 여기서 나노코박스 터트리면서 올렸단 말이야.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2019년이건 이거건 뭐가 있어요? CB가 있어요. CB. 항상 전환사채가 나올 때쯤부터 주가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이 뭐냐? 600억의 자금 조달한 그죠? 이 CB가 언제 물량들이 나올 수 있냐라는 걸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언제부터 물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언제부터? 바로 이때부터. 자, 보면 언제요? 2025년도 3월 8일. 2025년도 3월 8일부터 뭐 할 수 있다? 주가를 끌어올려서 뭐 할 수 있어요? 간단하죠. CB를 팔게 해줄 수 있다. 그럼 뭐요?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 CB를 팔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도 판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죠? 주가를 위로 올리려고 작정을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흔들림 없이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 자, 현재 구간에서 얘네 HLB 세력들은 주가를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이유 자체가 어떠한 이슈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가 이렇게 우리 코스닥 지수가 내려가는데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는 거 여러분들 이해되지 않죠? 이건 누군가가 분명히 주가를 잡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어떠한 이슈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CMC에 대한 이슈가 말씀드렸지만 뭔가 좀 잘 안 나온 것 같다, 뭔가 좀 부족할 것 같다, 그러더라도 다른 재료를 통해서 어떻게 주가를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69,000원 너무 중요한 자리고, 여기가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금 지지선이다. 그러니까 여기 깨지지 않으면 전혀 이상 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 만약에 이 CMC 관련된 문제 있죠. CMC 관련된 문제. 잠깐만요. 우리가 전환가액 조정 날짜를 좀 볼까? 잠깐만요. 전환가액 조정. 이게 전환가액 조정이 한 달마다 되는지 3개월마다 되는지 봐야겠죠. 매 3개월이네요. 매 3개월. 그죠? 매 3개월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한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발행 날짜. 납입된 게 발행 날짜 3월 8일이죠. 그러니까 6월 8일, 9월 8일, 그다음 언제? 12월 8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전환가액 조정이 나온 거겠죠. 그리고 1월 8일, 2월 8일, 3월 8일. 그리고 또 3월 8일이 또 전환가액 조정일이겠네요. 그러면은 3월 20일. 정말 여러분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CRL을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FDA 직원이 아니에요. FDA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최악의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3월 전에
예를 들어서 얘네가 지금 쉽게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가를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기대감으로 폭등을 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간다. 그러면은 3월에 10일을 팔아야 되잖아. 근데 이 12가 전환가액이 3개월 단위잖아요. 그 3월 8일이 조정일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번에 FDA 승인이 실패한다라고 하면 그죠? 3월 20일까지 결과가 나오는 건데 이 그 결과가 2월 중순에서 2월 말쯤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빠지겠죠. 그럼 자동적으로 3월 8일에 최저 조정가액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55,000원에. 맞죠? 그리고 나서 릴레이 테라페틱스의 NDA를 빠르게 진행한다. 담가만 관련돼서 요걸 빠르게 진행한다 해서 요걸 통해서 주가를 또 끌어올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주가를 올릴 만한 재료들 전부 다 만들어내고 이 일정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주가를 올렸다 뺐다 하면서 장난질을 치고 있다. HLB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12 물량이 결과적으로 3월 8일 나오는 이 물량들을 팔아줘야 되기 때문에 주가를 어떻게 해서든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뭘 해야 되냐면 올라갔을 때 매도에 대한 관점을 어느 정도 잡아놔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월 중순이야. 2월 15일이야. 근데 주가가 막 15만 원 가 있네.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3월 20일에 그럼 승인이 다가오잖아요. 그죠? 승인 다가오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때부터 뭐 해야 돼요? 분할 매도 해야 된다라는 거야. 분할 매도.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들으시면 여러분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지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4, 5년 동안 HLB 들고 있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과정에서 50% 이상의 수익률이 계속적으로 많이 발생됐을 거란 말이야. 수익이었다가 손실이었다가 수익이었다가 손실이었다가 수익이었다가 본전이었다가 최근에 엄청난 수익이었겠죠. 안 파신 분들은.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상 심리 내가 그죠? 여태까지 기다린 시간이 얼만데 이거는 먹어야지 라는 그러한 심리적인 문제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은행 금리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은행 금리. 은행 금리 대비 이제 주식 수익률이 높긴 하지만 뭐 몇 배를 먹으려고 주식을 솔직히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 특히 국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어떻게 해서 좀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전에 제가 HLB 일정에 대해서 계속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때도 보면 여러분들이 HLB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정확히 이때 클래스 2 나오기 전에 자 HLB를 5년 동안 움직이는 세력 패턴을 기억해라. HLB 주포 특징은 개미를 싹 다 죽이고 급등시키는 패턴이다. 진짜 손절 버튼 누르기 직전까지 뺐다가 올리는 패턴. 클래스 1이든 2든 중요하지 않다. 일정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비모에 대한 일정도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좀 드렸어요. 언제? 이날 공유를 드렸단 말이야. 보시면은 이때 보이죠? 비모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잠깐만 좀 볼까요? 조회수가 10,000 정도 나왔었네요. 그죠? 조회수 10,000 정도 나왔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거 올라가면 금방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비모와 CMC에 대한 이슈 그 두 가지 중에 비모가 먼저 나올 것이고 그 다음 CMC가 나올 거다. 일정에 맞춰서 움직일 거다 말씀드렸는데 잠깐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HLB의 패턴을 보면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올라갔을 때 4일이면 80% 올려요. 4일이면 80% 올린다. 이게 원래 HLB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몇 달째 드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렸다가도 이렇게 작살내고 또 어떻게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11월 14일이잖아요. 우리가 비모 관련된 일정이 언제 있다 그랬어요. 10월 말에서 11월 중순까지 비모 관련 일정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구간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자리는요. 비모 관련돼서 곧 일정이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비모 일정을 끝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보나마나 비모 실사 완료했고 특이점 없었다. 나온 순간 뭐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정확하게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 내려왔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 자체가 일단 잡아주는 것 자체가 밑에 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자리다. 최대한 나가라고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핵심은 CMC 관련된 일정 나올 거고 CMC 관련된 일정이 아니더라도 이미 HLB 주가는 올리려고 마음 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이번엔 수익을 좀 챙기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자라는 거고 요 내용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가가 7만원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1, 2월에 15만원에서 20만원 갔다. 그쵸?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하자라는 거예요. 매도하자. 매도하자. 매도 버튼 못 누를 거예요. 분명히 또. 왜? 승인되면 더 갈 것 같으니까. 맞잖아. 맞잖아요. 승인되면 더 갈 것 같으니까 못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요일에 오후 1시에 영상 찍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제가 이 매도에 대한 부분만 분명히 잡아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잘 못하는 게 매수 매도 잘 못할걸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어디서 팔고 어디서 다시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아마 모를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이 매도에 대한 것만 좀 잘 하셔서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겨가는 연습을 좀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 기본. 주식 투자의 기본은요.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수익을 내는 거. 근데 우리가 항상 이 은행 금리랑 비교를 좀 하셔야 돼요. 은행 금리는 안정적이지만 1년 금리가 요즘 3.78%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주식 시장은요. 위험 자산이죠. 위험하지만 수익률이 어때요? 잘 나오면 미국 주식 기준으로 20%, 미국 S&P 기준으로 20%씩 나와요. 그죠? 하지만 뭐요? 위험 주식이죠. 근데 위험 주식이지만 위험한 자산이지만 가장 안정적인 게 S&P고. 근데 국내 의리 주식시장 사람들은요. 종목 투자를 하면서 무조건 2배, 무조건 3배. 이 정도의 수익률을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됐다라는 건 아닌데 아쉽다라는 거예요. 아쉽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이용해서 수익을 챙겨가자. 올라갔을 땐 좀 매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올라가다 내려가는 종목은 매수하고 그죠? 다시 올라갈 때 매도하고 이걸 좀 습관을 가지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 같이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쪽에 010 자 9201 6329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됩니까? HLB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HLB 관련돼서 많은 내용들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HLB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850분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유한양행이 42%, HLB가 31%. 즉 HLB가 또 제가 봤을 때 더 많긴 하거든요. 근데 요것도 제가 봤을 때 한 지금 400명 정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게 다 참여했다라고 하면 700, 800분 있겠죠. 그만큼 HLB 많은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같이 좀 대응을 하고 내가 여태까지 주식시장에서 너무 큰 욕심을 부린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수익을 챙겨가는지 기법들도 공유해 드릴 테니까 HLB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또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IRA 법안 그죠? 으로 2차 전지가 급등 나왔잖아요. 이거 계속 제가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IRA 법안이 아니라 미국의 생물보안법 그죠? 생물보안법을 반드시 잡아가야 된다. 바이오. 저는 지금 미친 사람처럼 2023년도 9월에서 10월 2차 전지가 고점 찍을 때 아무도 이때가 고점인지 몰랐죠. 전 이때부터 바이오 시장 간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아무도 절 못 믿었어. 왜? 바이오 종목이 안 가니까. 바이오 종목이 바닥에 있고 이게 안 가는데 어떻게 바이오가 가고 2차전지가 빠져 2차전지 올라가는 상태인데. 근데 시장에는요. 돈의 한계성이라는 게 있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시장의 한계성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올라간 종목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더 갈 수도 있겠지만 한계성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섹터가 2차전지 가면서 바이오가 가는 시장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밑에서
다 차트들이 완성돼 있고 매집도 완료돼 있는데 2,000들 가겠냐? 아니다. 이 자금들이 바이오로 이동한다. 정확하게 맞췄단 말이야. 그 HLB 급등 나왔잖아요. 3만 원에서 어디까지? 12만 원까지.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바이오 시장으로 더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조건 바이오 종목 잡아가야 되고 생물보안법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 생산되는 원료 의약품과 그쵸? 그다음 뭐요? CDMO 위탁 생산 요거를 막는 거란 말이야. 막는다라기보다는 요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거를 규제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에 대한 반사 이익이 어디로 온다? 우리나라로 온다. 자, IRA 법안 똑같아요. 중국산 원자재, 그죠? 장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양 같은 애들이 몽골광산 리튬 한다고 50배, 하이드로 리튬이 40배. 이런 종목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제가 히든으로 영상 마지막에 넣어 놓을 거니까 받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히든 종목도 영상 마지막에 설명드릴 거고, 그다음 제가 이 주도주를 찾는 기법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아마 다 될 것 같고, 자,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같이 대응하고 하실 분들은 010-9201-6329로 HLB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반드시 같이 대응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히든 종목과 기법, 이건 또 뭐냐면요,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름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누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상당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 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 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